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글은 식물에 관한 글이 아닙니다. 어느 봄날 베란다에 서서 저는 제 마음의 한자리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작고 사소해서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어떤 감정에 대해서요. 누구에게나 그런 자리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잡초인 줄도 모르고 내버려둔 어느새 꽃까지 피워버린 그런 자리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잡초를 뽑는 일에 대하여. 이정호. 봄이 오면 나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살핀다.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다육식물들이 다시 빛을 향해 몸을 세우는 것을 보는 일은 사소하지만 작은 기쁨이다. 그런데 올봄 그 화분들 사이에서 낯선 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다. 뾰족하고 가느다란 이름도 모를 풀 한 포기. 나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몇 주가 지나자 그 풀은 다육식물 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처음보다 2배는 커져 있었고 잎은 넓어졌으며 심지어 작은 꽃까지 피워 올렸다. 다육식물이 오히려 그 옆에서 주눅든 듯 보일 지경이었다. 나는 그제야 손을 뻗어 잡초를 뽑았다. 뿌리가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어 화분 흙이 함께 딸려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묘하게 부끄러워졌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 이야기였다.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 어느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느낀 감정은 딱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축하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기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감정의 가장 아랫부분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돋아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별것 아니라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어느새 그 동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가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쓸쓸해졌고 회의에서 그의 의견이 채택될 때면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잡초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던 그 씨앗이 어느 순간 시기심이라는 이름의 풀이 되어 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챈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동화된 감정 패턴이라 부른다. 처음 어떤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감정은 그냥 찾아온다. 문제는 그 이후다.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되기도 하고 아예 방 하나를 차지하는 세입자가 되기도 한다. 작은 시기심을 그대로 두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적대감이 되며 적대감은 어느 날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다. 작은 자만심을 방치하면 오만이 되고 오만은 귀를 막는다. 귀가 막힌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 잡초는 처음부터 밭을 뒤덮지 않는다. 다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끈질기게 자랄 뿐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 파움은 단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는 욕심을 내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 끝없이 걷다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 그에게 끝내 필요했던 땅은 그가 누울 2평뿐이었다. 파움의 욕심도 처음에는 작았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조금들이 쌓여 그의 전부를 삼켜버렸다. 우리는 파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탓하지만 사실 그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다. 그것이 땅이 아니라 인정이거나 지위이거나 타인의 시선이거나 할 뿐이다. 씨앗의 이름이 다를 뿐 자라는 방식은 똑같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라고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독이라 부르는 까닭은
그것들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다가 내면을 서서히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치 독초가 처음에는 예쁜 꽃을 피우듯이. 그래서 수행이란 화려한 깨달음을 향한 질주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마음 화분을 들여다보며 새로 돋아난 잡초를 뽑는 일에 가깝다. 거대한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작고 지루한 매일의 반복. 그렇다고 마음의 잡초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나는 가끔 생각한다. 화분의 그 잡초도 나름의 생명을 지니고 있었고 작은 꽃을 피웠으며 어딘가에서 날아온 씨앗이었을 것이다. 불안이 있어야 준비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조심하며 욕심이 있어야 애쓴다. 문제는 그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화분 전체를 차지할 때다. 다육식물이 더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마음속 잡초를 돌보는 일이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리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다. 시인 박노해는 이렇게 말했다. 잡초는 없앨 수 없다. 끊임없이 뽑으며 갖고 갈 뿐. 이 문장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완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뽑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 뽑으라고 한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녁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다육식물들은 여전히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새로 돋아난 작은 풀 하나가 흙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미루지도 않고 가만히 손을 뻗었다. 뿌리가 아직 얕아서 쉽게 뽑혔다. 마음의 잡초도 아직 작을 때 뽑는 것이 그나마 낫다. 꽃을 피우기 전에. 작가의 에필로그. 여기까지 마음의 잡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는 베란다로 나가보려 합니다. 어쩌면 또 다른 작은 싹이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겠지요. 다만 매일 들여다보고 발견하면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화분에는 지금 어떤 싹이 자라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